부산 북구가 무조건 먼저 부산 북구가 나왔지. 중요합니다 정말. AI 전문가 하정우 수석이 출마했고 그리고 윤석열의 후배 네. 한동훈이가 출마했죠. 부산에 누가 필요한지 우리 부산 시민분들이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영상을 하나 좀 만들어봤어요. 네. 이 영상 부산 북구에 좀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누구를 선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냉정하게 판단을 해달라는 겁니다. 영상 딱 보고. 네, 딱 보고. 예. 너도 솔직히 너 물론 유권자는 아니지만 너가 보고 한번 판단해줄래? 판단할게요. 예. 근데 대신에 냉정하게 할 수 있지. 예, 냉정하게 갑니다. 보겠습니다. 하정우 후보가 AI 관련한 업무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항만에서의 피지컬 AI 이런 걸 항만이 있습니까? 그런 낙동강 있긴 하지만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엔비디아 GPU는 대만에 있는 TSMC 팹에서 다 만듭니다. AI, 항만 AI와 관련된 기술을 AI에 있는 어떤 인재를 어떻게 잘 키우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연결이 돼서 시너지가 나고 효과가 나올 거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그냥 자기가 잘하는 것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실정과 관계없이 그걸 그냥 끼워 맞추겠다는 것, 그런 정치로서 부산 북부갑의 현실적인 삶의 질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AI라고 하는 거는 범용 기술입니다. 그래서 단절적으로 볼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융합시킬 거고 그 융합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이 가장 중요하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지난 10여 년간 그런 전략만 짜 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권을 잡아서 저는 그런 일을 맡겼을 것 같아요. 이분에게. 이분은 AI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크게 갖고 계신 분이고 거기에 설명할 만한 정치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자, 일단 한동훈 유권자는 하정우를 선택했거든요. 한동훈 유권자는 지가 다 얘기했잖아. 아니, 그렇게 물어보는 거야. 한동훈 유권자는 영상을 보시고 하정우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 존중하고요. 한 표. 네. 물론 유권자는 아니지만 너는 그러면. 이게 뭐 영상만 보면 돼. 그래. 이게 알맹이가 없잖아. 한동훈 씨는.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네.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에 저 유권자분께서 정리를 하셨네요. 유권자 한동훈 씨가 정리해 한동훈. 제가 봤을 때는 저 이제 뭐 후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이니까 예. 저 영상을 보는 것도 좋지만 KBS 기자가 낙상하는데 그걸 지켜보고만 있는 한동훈 네. 그 영상을 한 번 더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봐? 왜냐하면 지금 약간 북갑의 네. 선거가 매일매일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네. 네네. 저 계속 매일매일 체크를 하는데 네. 북갑의 분위기가 좀 반전되고, 예. 그래서 제가 이게 한동훈 후보의 어떤 분위기를 네. 제일 잘 알려면 누구한테 네. 물어봐야 되냐? 친한 같은데 친한 아닌 뭐 친한이 될 수도 있는 뭐 네. 그런 후보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네. 물리적으로 친한으로 결합돼 있지만 화학적으로는 결합이 안 돼 있어서 언제든지 한동훈이 안 될 것 같으면은 빠져나올 수 있는 의원들. 네네.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 안 될 것 같다. 왜? 그 제일 결정적인 게 카메라 낙상. 카메라 감독, 카메라 기자. 야, 이거 다시 한번 튼다. 내 했잖아. 핵심 된다니까. 이거 흥분할 법해. 우리 네. 카메라 기자님 때문에 내가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뒤로 가니까 카메라 기자가 그 동선 안 겹치려고 뒤로 가다가 떨어진 거야.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카메라 기자. 한동훈이 오라. 아이고, 난 너무 놀랬다니까 진짜. 아유, 이거는 솔직히 야, 나 너무 놀랬어, 진짜. 봤잖아. 한동훈 봤잖아. 인식했잖아. 인지했잖아. 그런데 한마디도 안 했고, 너 할 거 했잖아. 이제 그런 평가를 네. 합니다. 이거 한동훈이 후보 막판까지, 선거 막판까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서글픈 현실인 건데 사람들이 후보의 정책을 보고 네네. 이 후보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장면을 보고 한동훈 위기의 인간 본성이 나온다. 그렇지. 현명한 거야. 그 주민들이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이게 현명한 거예요. 또 뭐라고 못하는 게 네. 하정우 후보 손털기 논란을 얼마나 그건 난리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본인들도 별말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마음이 떠나니까 네. 다른 것도 다른 되나 아픔 봅니다. 왜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도 해요. 정영근 정영근. 너가 하지 말랬잖아. 그거 다 정리됐잖아. 왜 정영근 정영근이 후원회장. 국갑에서 튄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약간 뭐랄까 샤이 반 정영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정영근을 싫어하는데 말을 안 했던 사람들. 고문당할까봐 말 못하는 거지. 이제 다시 지역에다가 연락을 한답니다. 정영근 별로다. 정영근 역풍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마음이 발현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그래서 정영근이 패착이다. 이거 친한 중에는 한동훈 캠프에다가 정영근 철회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이야기로. 그래. 그거 봐. 그러니까 상식은 통합니다. 아니, 우리 박형광 기자님. 왜 저한테 그따위로 얘기했습니까? 아니 상식은 통해. 부산 시민에 대한 부분은. 네, 제가 반성하고 있고 예. 그 시점에서는 그게 통한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랬고 지금은 사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최욱 MC님의 영향력 아닌가. 아니, 부산은요, 민주화 도시예요. 부산 시민에 대한 맞습니다. 아, 부산 진짜 살아있는. 실제로 그 한동훈 캠프에서 부산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인연이 있고 하면은. 네. 근데 그 정영근 때문에 안 간다라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중앙 정치에서 바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맞습니다. 지역에는 한정적으로 좋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중앙 정치하는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큰 타격입니다. 만약에 진짜 내가 한동훈 캠프에 있는 사람이야. 근데 정영근이를 후원회자라고 앉혀? 그럼 나는 빠질 거예요. 그 정확하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거는 상식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선행에서 가장 결정적인 건 아까 영상 봤던 KBS 기자가 떨어지는데 보고만 있었던 보고만 그 있었던. 장면이 그 중요한 거야. 왜? 비호감도를 쳤다. 자, 지금. 정책이라는 거 중요하죠. 예. 내가 부산에 사직구장 200개 만들겠습니다. 정책으로 이 사람을 뭘 믿고 내가 그거를 믿고 찍어줘. 사람 댐댐이를 그렇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가장 맞지 기본이죠. 않습니까? 사람이 떨어졌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조건 반사야. 뭐야, 바로. 괜찮아? 조건 반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어떻게 믿습니까? 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자주 트시면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 자, 지금 민심은 어떻습니까? 그 민심 결국에는 이게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내 뜻을 과연 저 정치인이 대신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예. 공감 능력이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공감 능력 저분이 과연 공감할 수 있을까? 아니 그분이 떨어진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 확장될 수 없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박민식 후보보다 높은 한동훈 후보 지지율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 네. 예, 최근 한국갤럽 조사가 있었고요. 또 한국리서치 조사가 있었는데 일단 준비한 화면은 4페이지에 있는 한국갤럽이 5월 10일, 13일 조사한 건데 하정 후보는 계속 어느 조사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략 40% 안팎. 저희 리얼미터도 했었을 때 40한 가량 나왔었고요. 갤럽 조사에서는 39. 그 다음이 한동훈 후보 29%, 박민식 후보 21, 한 8%포인트 격차고 저희 리얼미터는 한 5%포인트 격차. 추세는 대략 비슷한데 그런데 이제 한국리서치 조사는 제가 전에 한번 화면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는 격차가 좀 더 크게 나타나는데 공통적인 질문지의 공통 분모는 뭐냐면 한동훈 후보 바로 다음에 전 국민의힘 대표라는 얘기 수식을 꼭 넣어요. 네. 그게 나오고요. 네, 네. 그래서 설문이 나오고 있고. 다자구도에서 어찌됐든 그 보수 진영의 후보들이 하정우 후보를 못 이기다 보니까 지역구에서 그 단일화 압력이 좀 세지던데. 저 이제 사실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네. 물밑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네.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나오더라고요. 박형준 시장도 그 한동훈과 박민식 단일화해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네. 단일화의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그 정영근 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민식 후보와 정영근 굉장히 경쟁자였고 그렇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런 평가가 나옵니다. 박민식과 단일화를 하려면 한동훈이 정영근을 철회해야 된다. 네,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물론 뭐 단일화한다고 모든 표가 다 한쪽으로 그렇죠. 가는 건 그렇죠. 아니지만 네. 그래도 또 그게 하나의 뭐 촉매제가 돼가지고 또 바람이 불까봐 그런 게 좀 두려움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도 이제 지금 좀 안정기에 접어들어서 초반엔 조금 삐그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지지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네. 그래서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네. 혼자 힘으로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서울시장 후보 이야기 아주 짧게 좀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언론을 보면 정원호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김재섭의 네거티브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요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커져. 정원호, 이것도 내가 그냥 있는 그대로만 내가 소개할게. 예. 그냥 너 유권자인가? 저는 유권자죠. 유권자 한 유권자죠. 사람으로서 평가를 예. 한번 해주세요. 네. 냉철하게. 정원호 후보는요, 1995년 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냈습니다. 이 정원호 후보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5.18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당시 민자당 소속 의원 보좌관과 다툼이 있었다라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반성한다, 부끄럽다. 네. 그런데 김재섭이가요, 이 사건은
5.18에 대한 인식차로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 아니다 라면서 새로운 의혹 제기를 하고 나섰는데 김재섭의 모습 이어폰 착용해 주시고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술자리에서 카페 주인에게 여 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였으며 정 후보를 제지하는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마저 폭행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5.18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면서 폭행을 행사했다. 아주 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한 건 아니고 근거를 제시를 했어요. 그 근거가 뭐냐? 1995년 양천구 의회 회의록입니다. 그 회의록을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장행일 구의원, 뭐 무소속, 그때는 정당이, 기초의원은 정당 소속이 아니니까요. 장행일 구의원이 비서실장과 비서가 카페에서 술을 5만 원 상당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비서실장과 비서는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는 등으로 협박을 하면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에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 의원의 비서관이라는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구청장의 비서실장과 비서는 모 의원의 비서관에게 비서관이면 최고냐 하면서 폭행을 가했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건 장행일 당시 구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정원호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한 정치인의 일방적 주장이 기록된 거야. 그럼 이것은 주장이지만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최영진은 쓰레기다 라고 의회에서 얘기했으면 그걸 속기록으로 남기는 거야. 그럼 쓰레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시에도 이게 언론 보도가 됐어요. 당시에도 조선일보 당시의 보도 소개해 주세요. 95년 10월 13일자에 국회의원 비서관에 합석하자는 제의를 받고 같이 술을 마시던 중 6.27 지방선거 등 정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안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거는 당시 조선일보의 보도야. 정원호의 주장하고 같지? 당시 한겨레 보도까지만 소개해 주세요. 역시 한겨레도 피해자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6.27 선거와 5.18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정원호의 주장하고 같지. 자, 그리고 어찌됐든 300만 원 벌금 물었으니까 판결문이 있을 거 아니야. 판결문 소개해 주세요. 1995년 10월 11일 23시 40분경 서울 어떤 소재 모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땡땡당 소속 국회의원 비서관의 피해자 누구와 함께 합석하여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위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구순 부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폭행이 옳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폭행 처벌 받았습니다. 그거를 옹호하자는 것 결코 아니고요. 물론 당사자 후보도 반성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닌 걸 갖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사실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 판결문에 저렇게 명시가 됐다고 하는 거는 경찰이 수사를 했고 검찰도 이걸 들여다봤을 거고 각 주장을 다 조합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재판장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네. 이 사건을 시계열로 놓고 보면은 김재섭 의원이 하는 저런 마타도어가 얼마나 질이 나쁜 마타도어인지 알 수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시계열적으로 보면은 정원호 그때 후보, 그때 당시에는 양천구청장 비서실장, 그리고 모 의원의 비서관 3명이서 술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합석을 했더라고. 근데 그게 95년 10월 11일 밤 11시 40분. 그러니까 왜 시비가 붙었냐에 대해서 지금 논란인데 95년 10월 11일 밤 11시 40분에 그 폭행 시비가 있었고 그리고 95년 10월 20일 그로부터 9일 뒤에 장행일 구의원이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런 지금 김재섭 의원이 말하는 그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근데 96년 7월 10일
법원이 그 폭행 시비는 말이야 정치적인 정파적으로 시비가 붙어가지고 있었던 일이야 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김재섭 의원이 다시 장행일 의원이 했던 법원이 판결을 내렸는데 네. 장행일 의원이 했던 마타도를 가지고 와서 또다시 마타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로 아닌 말고식의 질 나쁜 마타도거든요. 이건 아닌 말고가 안 됩니다. 지금은 선거 기간인데 아닌 말고 안 돼요. 김재섭 전부터 예, 이건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이런 공격을 하면은 되게 후보 입장에서는 말하기가 껄끄럽습니다. 그렇지. 왜 전에 폭행이 있었다는 얘기를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나쁜 마타도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세상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그 정은호 캠프 쪽에서 나 정도로 깔끔하게 정리 못하나? 안경 또 많잖아. 깔끔하지않아. 너무 깔끔하네요. 이거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폭행 자체가 옳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그거는 오해 좋겠습니다. 요거는 요렇게 또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서울시 뭐 여론조사는 따로 준비가 안 돼 있죠?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까? 보시면 최근 들어서 격차가 좀 줄어드는 현상은 어느 지역이나 다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갤럽이 뉴스원 의뢰로 4지역 조사를 했는데 그중 한 곳 서울이 46대 38 이렇게 나왔었고 또 CBS KS와의 조사도 40가량 아이고, 퍼센트 이거 어떡하냐. 혹은 뭐 그것밖에 안 나요? 8% 포인트 뭐 이렇게 나오고 또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약간 보수 우파의 의뢰를 받은 조사 결과가 오히려 오세훈 후보가 이거보다 훨씬 더 격차가 뭐 적거나 뭐 팽팽하게 나온 결과도 있었는데 설문지를 보니까 설문 문항의 여론조사 공정은 조금 남들하고 달라. 질문 자체도 서울시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가 누구냐. 보통은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누구에게 투표하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어느 후보가 더 안정적으로 이끌지를 물어봤고 그다음에 후속 문항이 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공소 취소와 관련된 문항이 2가지가 있었고 장특공 문항 하나, 그다음에 개헌 추진을 민주당이 졸속으로 추진한다. 막 이런 설명이 있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어. 너무 노골적이야. 네네. 이 조사를 논외로 하더라도. 근데 이런 조사 결과들이 막 보도가 되면 좀 영향을 받다 보니까 격차가 좀 줄어들어서 지난 5페이지 이제 상단을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조차도 지난 대선 때 47.33, 김문수 41.5 굉장히 격차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서울도 역시 한 자릿수 격차로 갈라질 가능성이 있는데 6페이지 보시면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갤럽이 부산, 대구, 경남도 조사했는데 대략 이 기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서울에서 47대 42로 이긴 것처럼 대략 한 5 내지 10%포인트 안팎으로 지금 약간 격차가 줄어든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긴장해야 됩니다. 네, 긴장해야 된다. 자, 우리 박형광 기자가 오늘 굉장히 열심히 취재한 게 있습니다. 의왕시 관련해서. 그거는 내일 함께. 왜냐하면.